강의보다 자유롭고 스터디보다 부담 없는 TCK 독서살롱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역시나 네. 사술을 하시네요. 저 갓 너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해요. 저 이러려고 섭외한 거잖아요. 오늘 진행할 책은 제가 3 권이라고 말씀 혹시 드렸나요? 네. 네, 3 권이라서 이번에는 책 이름 말고 작가의 이름을 퀴즈로 내봤어요. 네. 그래서 윤서진 님 맞춰 주셨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3개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저희 설문에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많이 추천해 주셨죠.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7월 살롱을 진행할 때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작고한 지 거의 한 맞아. 이틀 남짓 된 때였어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모 겸해서 이 작품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이 작가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어떤 분들이신지는 사실 추천해 주신 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전 잘 네. 몰라 가지고. 아 그래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은 이제 들리는 아명들이 있습니다. 네. 우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오. 아명들이 있는 그런 작가인데 흥행 보증수표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어.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분 자체가 작품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얼마 다작. 전에 네 다작의 하셨군요. 작가.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작품을 100 개를 어. 달성했다 이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문학계에서 축하를 따로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 개면은 100개 모두 그래도 흥행에 좀 어느 정도 성공한. 흥행에 다 성공했는지까지는 잘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꼽아 보자고 하면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진짜 유명한 뭐 용의자 X의 헌신부터 그 이분이 시리즈물도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시리즈물도 굉장히 그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어. 싶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히가시노 게이고 진짜 한국에서 엄청 많이 읽혔던 작품 하나 있는데 그거 혹시 전 제목 알아요. 나미야. 네. 나미야 자파. 자파 점. 점의 기자. 네. 장기준 님이 먼저 아니 저 이거 퀴즈인 줄 알고 지금 말을 못 했는데 네 얘기해 퀴즈는 주셨네요.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가면산장 살인 사건. 네 맞아요. 저거 이것도 쪼끔 낯서네요. 그래요? 네 오. 저는. 네. 가면산장 살인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네 육경아 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는 진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이고 그 일본의 대표 미스터리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고 사실 이렇게 좀 이분 책 보면 사실 좀 어두운 거 좀 많죠. 그쵸? 맞아요. 그래 보이는 것들. 미스터리 네 작품을 맞아요.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네. 전 또 어두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네. 취향을 또 가지고 있는데 네. 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왜 아냐면 저 그 대학교 동기 중에 이름이 네. 남이라는 동기가 네. 있었어요. 네. 진짜 남희 남희. 네. 이남희거든요. 대구 네. 친구예요. 그래서 남이 생일 때 네. 제가 맨날 남이야 남이야 이러니까 네.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을 책으로 네. 선물을 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분이 대리님에게? 아 제가요. 아 제가. 그 약간 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아니에요. "개운하니?" 이런 아 느낌으로 놀린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남이야 남이야 하니까 남이야 자파점이죠? 이러면서 이제 음. 선물을 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선물만 해 주시고 읽어 보시진 않으셨어요? 네. 아 아쉽네요. 그럼 대신에 이제 제가 설명해 맞아요. 드리는 내용을 듣고서 오늘 남이야 과장님한테 읽히려고 제가 네. 그때 읽지 않았죠. 네. 이때 제가 설명해 주는 이 소개를 듣고 그럼요. 나면 좀 읽어 보실 만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기대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미스터리 거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미스터리 그리고 요 추리 소설 이런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본격적인 작품 소개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쪼금 올드하고 좀 그런 느낌이지만 추리 소설의 기원이라는 어. 장표를 여러분들께 띄워 드렸어요. 그리고 2 명의 어떤 작가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두 번째 적혀 있는 작가는 익숙해요. 너무 그래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네. 에드거 앨런 포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래요? 에드거 앨런 포는 추리 소설의 아버지를 아버지를 제가 네. 몰랐네요. 아버지를 넘어서서 어떤 어? 분은 창조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추리소설 미스터리계의 창조주다. 그래서 이 음.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많대요. 맞아요. 음악의 아버지. 어. 뭐 근데 장르마다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넘어선 거의 그 어, 창조신 정도로 이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에드거 앨런 포는 우선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고 1840년대니까 음,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추리소설이란 장르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우와. 그래서 추리소설 장르라고 하면 보통 누가 나오죠? 명, 탐정. 탐정, 맞아요. 명탐정이 나오고 또 그 명탐정을 옆에서 이렇게 막, 야, 내가 이것 좀 알려줄게. 야, 너는 인간이 왜 아, 그러냐? 그쵸. 이게 이렇게. 씁쓸이가 또 있죠, 옆에. 네네네. 그렇게 해주면서 뭐 자꾸 맞아요. 물건 물어오고 소식 맞아요, 전해주고 맞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탐정 캐릭터와 그 짝꿍을 이루는 누군가를 같이 매칭시켜서 그 작품에 보여주고 그 음.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아, 네.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중심인 주인공 옆에 네. 그런 역할이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릭이라든지 클리셰 같은 게 사실 이 에드거 앨런 포에게서 모든 게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네. 맞아요. 진짜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아서 코난 도일은 알지만 에드거 앨런 포는 조금 덜 상대적으로 유명할 수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엄마 많이 챙기지 아버지는 좀 많이 좀 그 아버지다라고 하고 사실 그 아버지가 밖에서 어떤 직업 가지고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바깥 모르잖아요. 양반이셔가지고. 네, 바깥일 하시느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에드거 앨런 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명탐정 캐릭터, 어, 친구 탐정구도 그리고 트릭과 클리셰, 특히 뭐 밀실 살인 사건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어떤 트릭, 음. 암호해독, 그리고 현장에 가지 않고 명탐정의 그 뛰어난 두뇌로 그냥 추리력으로 이렇게. 추리하는 거, 네, 이런 것까지도 다 에드거 앨런 포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프로파일러의 역할까지 뭔가 이렇게 오, 했겠네요. 그 그렇죠. 캐릭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진짜. 1840년대 이미 이분이 딱 깃들 다 잡아놓고 사실상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서 코난 도일이라든가 일본의 여러 뭐 유명한 추리 소설가는 사실 이 틀을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어머니 단계로 네. 넘어갈까요? 엄마 네. 궁금해요. 맞아요. 아서 코난 도일 아까 들어보셨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도 질문 하나 나갑니다. 퀴즈예요? 네, 퀴즈. 자, 아서 코난 도일이 만든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오! 오! 네. 누구죠? 김도연 님이셨나요? 너무 빨리 네. 올라갔어요. 와, 진짜 빨리 올라가셨어요. 네, 우와. 와. 네. 아서 코난 도일이 만든 최고의 캐릭터. 누구냐? 셜록 셜록 홈즈. 네, 홈즈. 맞습니다. 셜록 홈즈도 여기서 파생된 작품들이 엄청 많죠. 너 뭐 셜록 홈즈 했을 때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셜록 홈즈? 네, 생각나는 어떤 작품? 셜록 홈즈. 네, 셜록 홈즈. 셜록 홈즈가 작품 네. 아니에요? 영드 중에 셜록이라고 있지 않나요? 저 봤어요. 그쵸, 그쵸. 네. 목소리 너무 섹시. 맞아요, 맞아요. 아서 코난 도일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셜록이라는 작품도 영드잖아요. 맞아, 왓슨. 네. 그래서 아서 코난 도일이 셜록이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연재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원래 안과 의사였대요. 그래서 음? 안과 의사로 개업을 했는데 환자가 너무 적었대요. 그래서 어머, 환자가 좀 적으니까 남는 시간에 나 소설 좀 써볼까? 진짜 혼자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작가가 아니었군요. 맞아요. 처음부터. 작가 하나 하기도 힘들고 우와. 의사 하기도 힘든데 이분은 안과 의사로 개업한 다음에 심심한데 소설이나 써볼까 해서 만든 게 셜록 홈즈.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셜록 홈즈가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 그 셜록 홈즈에 관련된 일화 혹시 아세요? 뭔데요? 작가가 사실은 이제 추리 소설을 이제 흥미 위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점점 역사 소설을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음? 가져서 이제 나는 슬슬 역사 소설가로 우와. 전직을 해볼 거야 하면서 홈즈 네. 황유빈님, 네, 맞아요. 셜록 홈즈를 죽였다가 일어난 일들이 진짜 약간 우스갯거리로 많이 돌아다녀요. 이 뭐냐면은 셜록 홈즈를 네. 역사소설 쓰겠다고 해서 죽였어요. 그 포에 빠뜨려가지고 죽였는데 그 셜록을 죽이면 어떡해요? 셜록을 죽이니까 이제 집에 막 엄청 악플세례 막 네. 무슨 뭐 계란 던지는 수준을 넘어서도 막 집에 관짝을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지가 엄청 막 오, 진짜요? 네. 맞아요, 이현희님.
장기준님이 써주신 게 진짜 웃긴 제 사례 생각한 사례인데 셜록이 너무 이런 그 악플 세례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아니 내가 진짜 사람을 죽였어 이 정도로 욕 먹진 않습니다. 이런 어, 푸념 아닌 푸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 엄마 요즘 사람들 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요. 셜록 홈즈 죽인 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 하셨어? 아이고 그랬구나 얘야. 근데 셜록 홈즈는 왜 죽였니? 네. 엄마 같은 생각?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분은 이제 셜록 쓰는 기계가 되셔가지고 우와. 다시 이제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셜록을 부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을 시킨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어머,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셜록 홈즈의 부활 해가지고 이제 부활시켜서 또 시리즈를 계속 연재하고 그리고 셜록이 있었던 예전 일들 묶는 어떤 단편성까지 쫙 내시고 이렇게 이제 와. 소설을 쭉 이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로도 전 잘 봤어요. 애니도 있나요? 코난. 빠밤빰 빠밤 명탐정 코난. 네. 비록 아소코난 도일에서 이렇게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네 베이커가의 망령 시리즈 나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베이커가의 망령 맞아요. 그래서 이 셜록이 진짜 유명해지니까 셜로키언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오. 그래서 셜록에 엄청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셜로키언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르 문학에 또 엄청난 거장이 있는데 네. 그 톨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톨킨이라고 네. 이 반지의 제왕 들어보셨죠? 네. 네,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세계를 오, 맞아요. 네. 바로 이게 네, 알아주네. 바로 알아주시는군요. 역시 장르 문학. 네. 맞아. 오. 톨키니스트라는 말. 음. 셜록도 셜로키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진짜 와, 매니아층이 그렇지만 진짜 네. 탄탄한. 맞아요. 광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매니아층이라도 할 수 네. 있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서 코난 도일이다. 네. 근데 결국 이 아서 코난 도일의 케이스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다 에드거 앨런 포에서 나왔다는 사실. 네. 꿀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의 기원은 저는 이렇게 그래 두 가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미국 작가 그리고 아서 코난 도일 영국 작가 이렇게 두 명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히가시노 게이고에 가까워져 보겠습니다. 네. 네, 1부는 그 독특한 미스터리 장르의 계보가 있어요. 독특해요? 네, 좀 독특해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 추리소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드거 일런 포가 만들어 놓은 그 추리소설의 어떤 타입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에드거 앨런 포에서 기원을 해서 여기서 점점 그 계보를 쭉 우와. 뿌리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은 음. 이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가 이걸 또 이제 만든 거예요? 이런 포맷을? 만들진 않았지만 아, 막 이 본격 추리소설, 사회파 추리소설, 변격 추리소설 이쪽을 막 넘나들어. 오. 다작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중에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근데 그래도 대단한 게 어쨌건 내가 만약에 뭐 본격 추리소설을 쓴다 하면은 여기에만 막 매여 있을 법도 한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세계관이 음. 엄청나신 분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본격 추리소설에서 추리소설의 사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 뭐냐면 사건, 범인, 트릭, 함정이에요. 오. 네. 그래서 트릭이라는 게 이제 참 탐정이 어떤 트릭을 써서 나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함정이라는 게 또 있는데 함정은 이제 내가 그 탐정으로서 역할을 할 때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트릭이랑 함정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스토리라인으로 따라가 보자면 수수께끼, 뭐 퀴즈, 그리고 어떤 풀지 못한 난제 이런 거 시작해서 탐정이 단서와 추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범인이 숨겨놓은 트릭을 간파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명탐정이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너네들은 이걸 다 보지 못했나 보지? 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이게 추리소설의 어떤 한 흐름이에요. 전 지금 그나마 아는 게 애니메이션 코난, 만화책 코난밖에 네.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 그쵸. 흐름이, 네. 그쵸. 그래서 아까 네. 한 다음에 이제 코난이 일제품. 네. 여친 아버지를 이용해서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이런 것도 약간 추리소설인데 또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일본만의 독특한 미스터리 장르의 한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추리소설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격 추리소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리소설의 사요소
그리고 그 어떤 스토리라인의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소설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색으로 중간에 써놓은 이 사람들이 사람 이름인데 에도가와 람포, 요코미조 세이시 엄청 많은 본격 추리소설 작가들이 있지만 제가 이 아, 두 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도가와 람포 처음 듣죠? 처음 듣죠? 네. 근데 아마 좀 빠른 분들은 하면서 어? 놀라셨을 수 있어요. 맞나요? 에도가 코나? 김전일? 김전일?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에도가. 다 진짜 이 본격 추리 소설로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어. 사실 코난 이런 것도 추리 소설이잖아요. 추리 그쵸, 소설은 그쵸, 아니고 그쵸. 추리 만화잖아요. 추리. 그래서 근데 추리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만화로 네. 만화라는 어떤 다른 영역으로 전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변격 추리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에도가 람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재미있는 일본만의 어떤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에드거 앨런 포 말씀드렸던 거 네, 네. 기억나시죠? 에드거 앨런 포, 에도가와 람포. 오? 오, 맞아요. 뭐야? 야, 이름 김도현님, 비슷해. 네, 이 독서를 좀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에도가 람포는 이 사람이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읽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이거 일본에 비슷하게 써야지. 라고 하시면서 필명을 오. 에도가와 람포로 만드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본명은 따로 우와. 있으십니다. 필명을 에드거 앨런 포를 기리는 마음으로 에도가 람포라고 하신 다음에 탐정 소설을 엄청 많이 저술을 하신 분이라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와. 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어떤 탐정 소설 중에 아케치, 탐정 아케치 관련된 이야기가 이거 있거든요. 만화책 아니에요? 아케치? 만화책처럼 생겼죠? 네. 소설입니다. 어머, 너무 잘생겼네. 잘 뽑았죠. 네. 네. 그래서 에도가 람포를 알고 싶으시다면 우와. 여러분들께서 이 아케치라고 치시면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표지 때문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에도가 람포가 진짜 유명하고 이 에도가 우와. 람포가 만든 아케치라는 캐릭터도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이 아케치라는 캐릭터가 아류가 진짜 많습니다. 오,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아케치라고 했을 때 에도가와 람포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다른 일본 작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아케치라는 이름이 이미 약간 탐정의 대명사가 돼버렸기 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케치를 이제 에도가 람포가 만든 아케치라는 캐릭터를 읽고 싶으시면은 꼭 여러분들께서 작가의 이름을 잘 보시길 바라요. 오, 네, 꿀팁. 네, 꿀팁.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네. 이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분도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누구냐면 긴다이치 코스케라는 우와! 사람이거든요. 오! 네. 아니, 이게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게요. 혹시 셜록 우와! 홈즈님이신가요? 맞아요. 오, 이게 네. 맞아요? 김전일의 원작이라고 하기보다는 김전일이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안 뭐라고? 보이셨죠? 네. 네, 김전일의 이 사람이 맨날 할아버지의 이름을 건다고 하거든요. 왜 할아버지로 네. 맞아요, 설정해? 맞아요. 우리 네, 할아버지를 우리 걸고?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이 트릭 내가 파헤쳐서 아, 했어. 진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아, 할아버지가 요코미조 세이시라는 작가가 만든 긴다이치 코스케입니다. 신기해. 네, 신기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만의 독특한 이 미스터리 장르라고 하는 게 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재밌네요. 또 무슨 연결이 돼 있는지 제가 또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파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파 추리소설로 넘어가 봅니다. 어. 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뭘까요? 사회파 추리소설은 이제 본격 추리소설은 사실 이제 약간 그 탐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제가 아까 좀 비아냥거리다시 말을 했는데 민간인들은 이걸 잘 모르는구나. 약간 고독하고 네. 나의 세계에 빠져 있고, 네, 조금 괴짜이고 네, 괴짜이고, 네, 친구는 한 명밖에 없고 맞아, 친구를 굳이 두지 않는 맞아요. 그래서 아싸의 느낌이 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살인이 일어났어도 뭐 살인에 대한 어떤 애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맞아요. 트릭을 파헤치는 거에 좀 더 맞아요. 집중하는 크게 그런 동요하지 않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본격 추리소설의 약간 그런 좀 특징이라면 사이파 추리소설로 넘어가면은 네. 좀 더 약간 현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서사 같은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거기 있는 트릭이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사이파 추리소설이고 이 사이파 추리소설부터는 사실 일본이 진짜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죠?
잘했으니까. 아, 뭔가 사회적 잘했으니까. 이슈가 많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추리소설의 계보를 이 사이파 추리소설로 만들어 나가기 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음, 현실 비판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음.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 모티브로 많이 됐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오. 그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의 정유정 작가라고 네. 네, 정유정 작가 같은 케이스도 어떤 약간 미스터리나 추리소설 약간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례들을 좀 다루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음. 들어 살인의 추억이 실제 일어났었던 어떤 그 살인 사건, 미제 사건을 가져와서 만들었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파 추리 소설 역시 그런 실제 케이스에서 가지고 온 사례도 있고 음. 그리고 어떤 인간을 하나 상정한 다음에 그 인간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설정들과 서사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오. 이어나가는 케이스. 이런 게 바로 사회파 추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회파 추리 소설의 작가는 제가 두 명을 데려왔어요. 마스모토 세이초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 마스모토 세이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히가시노 게이고랑 정말 큰 인연이 있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왜요? 둘이 친구인가? 친구는 아니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의 엄청 탐독했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어. 대학생 때. 그래서 소설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개를 읽다 보시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중간에 이제 마스모토 세이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요? 이름이 등장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건 거 진짜 책을 읽은 사람들만 알겠네.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만 알겠네요. 맞아요.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가 또 오. 쏠쏠하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봤고 미야베 미유키는 한국에서 나름 좀 유명한 작가예요. 모방범이라고 음. 네, 화짜. 맞아요. 네. 화차 영화로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영화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 야, 역시 네, 우와. 살롱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클래스가 다르다. 네. 진짜. 네. 그래서 미야베 미유키. 좀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음. 모시고 와봤습니다. 미야베 미유키 제가 진짜 대학생 때 레벨 7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사실 모방범은 좀 길거든요. 그래서 모방범 읽었고 재밌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레벨 7이라는 책 안 읽어보셨으면 이거 2권짜리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두 권인데 막 한 권에 막 레미제라블처럼. 레미제라블. 네, 아니에요. 근데 걔는 조금 길어도 진짜 잘 읽히거든요. 진짜요? 강력 추천. 네, 오. 근데 제가 책 추천하다 지금 거의 30분이 돼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변격 추리 소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변격 추리 소설 넘어가면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틀 파괴하는 약간 그런 음. 케이스들인데 사실 추리 소설이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피노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만화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약간 추리 소설의 오커널트를 접목시킨다든지 네, 오컬트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스다 신조라고 그 좀 괴기 소설이랑 추리 소설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접목시킨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직 덥잖아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좀 덥죠, 여러분? 약간 살짝 무서운. 네, 조금 무서워요. 어. 네, 조금 무서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잘린 머리라든지 조금 이런 잔인함이 조금 네, 있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컬트적인 면에 숨겨놔서 이거 너무 무서워요라고 이제 일반인들이 그럴 때 명탐정이 이거는 아주 간단한 트릭인데 이게 오컬트일 리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 내용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온 거는 단간론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잠깐 가지고 총총 와봤어요.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추리 소설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추리 게임이라고 할 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가 엄청 많고 팬층이 엄청 두꺼운 그런 게임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격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음. 이런 것까지 이제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미스터리 장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고 히가시노 게이코 같은 경우에는 본격부터 변격까지 이 막 틀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미스터 장르를 시도했었던 그런 작가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더 대단한 작가인 것 같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작품들 중에 약간 뭐 특히 뭐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골고루 재미가 있어서 어. 그래서 더 대단한 작가인 거예요. 이 책도 익숙해요. 그쵸? 너무 유명해. 맞아요. 유명해서. 히가시노 게이고 보통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본격 추리 소설 계열에서는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이 엄청 유명하죠. 네, 네,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요. 네, 오. 김유진님, 네, 읽어보셨군요. 되게 재밌었죠? 다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 아, 읽었을 거야, 아마. 맞아, 맞아. 맞아. 네. 영화도 나왔었죠.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 용의자 X의 헌신은 사실 진짜 본격 추리소설이어서 트릭이 음, 나오면 이제 이게 스포가 되잖아요. 엄청 큰 스포. 맞아. 제가 이거를 줄거리를 넣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스포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중간에 스포 원하시지 않는 분들 잠깐 손이 음소거 커. 해주시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장표에 나오는 이 텍스트를 좀 읽어보셨을 텐데, 이 소설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획기적이냐 하면 네. 범인이 누구인지가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가 아, 아닙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스포가 아니에요. 이 내용의 진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 범인이 왜 그랬는지? 아니, 왜 그랬는지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헌신, 그냥 헌신을 베풀어서. 약간, 네, 헌신해서. 네, 그런 마음이 좀 남아져 있고, 왜 그랬냐라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네, 어떻게 했느냐를 아, 파헤치는 게 진짜 약간 결말이에요. 음. 그래서 책 처음부터 범인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범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이시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시감이라는 네. 사람이 야스코 미사토 모녀가 있어요. 저기 네. 사시는 분. 이분 옆집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거 음소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내가 삶의 어떤 좌절감을 느끼고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옆집에 이사 온 이 두 분의 맑은 음, 어떤 이미지를 보고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연심을 좀 품습니다. 어. 특히 야스코 이 독신인가요? 돌싱의 여성에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흠모예요? 네, 흠모합니다. 어허.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야스코 미사토 모녀에게 그 어떤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상해 사건, 살인 네, 사건이 네. 일어나게 되면서 네. 이 이시감이라는 사람이 지금 옆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트릭이라든지 이런 뭐 그 범행을 숨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사나기 유카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유카와가 이제 캐릭터고요. 그 네. 명탐정 캐릭터고요. 아. 구사나기가 약간 이제 왓슨 역할. 이렇게 음. 물어다주고 어떻게 한 거야? 짝꿍이구나, 네, 둘이. 네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한 거야? 너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탐정의 네, 네. 역할과 그리고 형사 역할 네.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시가미와 유카와 이 두 명의 두뇌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범인은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유카라는 사람과 경찰을 속일 건가? 그리고 유카라는 사람은 어떤 과정에서 그 복선을 찾고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이 추리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 과정이 엄청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나 봐요. 맞아요. 술술술 익히죠. 네. 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시감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수학적인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그 수학적인 천재성이 너무 매몰된 나머지 이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나 죽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와중에 아, 아까 야스코와 네. 미사토 부녀를 모녀를 모녀를 만났다 만나.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체할 수 없는데 인간적인 이 마음 이 사람을 향한 어떤 애정 이런 음. 것들을 내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폭발했나? 결국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게 된 어. 거죠. 왜냐면 살인을 했으면 사실 자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수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어떤 불완전함, 이란 서사를 좀 음. 같이 접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꽁꽁 숨겼어요? 그 이야기를 혹시 지금 아, 네, 지금 이제. 저 스포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잠깐 그 음소거 해주시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숨겼냐. 네, 하면은 네. 이 모녀의 그거를 그 살인 그거? 사건을 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네. 모녀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나쁜 사람을 죽여요. 그 이렇게 전기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네. 해가지고 네 같이 죽여요. 네. 한 명은 이제 목 조르고 한 명은 이제 뭐 그 도와주고 약간 네. 이러면서 모녀 같이 이제 살인 사건을 한 이후에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이시가미가 똑똑똑 지금 옆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뀌어요. 알리바이들이 차곡차곡 나오면서 음. 형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알리바이가 다 너무 완벽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어? 그 시체가 나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뭐
누가 자전거를 도둑질해가지고 뭐 그 가서 봤잖아 이러면서 힌트들이 엄청 많이 네. 나오는데 그 힌트들이 다 이제 이 모녀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전개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명탐정이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어, 안 나오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온 시체 자체가 가짜 다른 시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시가미가 이 모녀를 위해서 다른 누구 한 사람을 사람을 죽인 죽였구나. 거예요. 네. 자, 이제 스포 짠! 끝났습니다. 스포. 네, 스포 끝. 네. 네. 운송하는 타이밍. 네. 그래서 이제 이 음. 이시감이라는 사람이 헌신을 했다. 나 네. 정말 지독한 네, 네, 헌신이네요. 네. 그랬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 네. 네. 그,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노출해버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자, 퀴즈 못 보신 걸로 아, 근데 이해하고, 이거 네. 보셨어도 네.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맞아요. 이름이라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용의자 X의 헌신이 이제 본격 추리소설과 더불어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 애절한 마음과 서사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추리소설계에서 받는 상도 있는데 또 문학상도 또 있거든요, 일본에. 어, 근데 이분이 그래서 추리소설로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 엄청 유명한 문학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보신 분 퀴즈인가요? 계신가요? 네, 퀴즈인가요? 퀴즈예요. 네. 오, 네. 오, 두 분이나 맞춰주셨어요. 네. 이재봉님과 김동민님. 맞아요. 우와! 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이재봉님. 이재봉님, 네, 김동민님. 나오키상, 그리고 아쿠타카와상. 아쿠타카와는 어려워.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설국 아시나요? 오! 네. 노벨상 네. 받은 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나오키상, 그리고 아쿠타카와상 이렇게 두 개의 좋은 문학상이 있는데 나오키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스터리 이야. 계열에서도 본격 미스터리 대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네. 오, 네. 그래서 용의자 X의 헌신은 이래서 제가 꼭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하면은 넣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음. 그래서 넣어왔고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동기한테 사준 책. 네. 나미 씨. 정작 네. 전 안 읽고. 나미 씨. 네, 나미야 잡화점의 이 기적은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줄거리를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네. 네, 나미야 잡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네. 네, 나미야 잡화점에 도둑 삼총사가 들어왔어. 도둑 삼총사? 네, 세 명이 들어옵니다. 쇼타, 아스야, 그리고 고헤이. 고에이. 네, 그 다 캐릭터가 나름 있어요. 네. 쇼타는 약간 이제 처음으로 이 폐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한 사람이고, 아스야는 조금 약간 염세주의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어. 약간 좀 상황 판단이 좀 음. 빠르면서 비관적인 이런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주도적인. 그리고 고헤이는 약간 나름 착해요. 착한 놈이에요. 네, 나름 착해요. 도둑질은 했지만 착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미야 잡화점에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네. 우체 그 우유통에 네. 편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 책을 막, 그 편지를 꺼내서 약간 읽어봤는데, 아스야가,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이러면서, 야, 버려! 우리 도둑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야, 무시해! 이랬는데, 고해이가 이제, 얘들아, 그래도, 말투 네. 착해. 그래도 이 사람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답장 써주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그, 써주게 되면서, 오. 그러면서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도둑들이 이제 기적을 음,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도둑들이 처음에 이제 나쁜 마음으로 여기 들어왔지만 나미야 자파점의 어떤 그 기적에 힘입어서 이 사람들도 어떤 음. 새로운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된 장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미야 자파점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이 나미야는 성이에요. 사람의 최, 성, 네. 성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미야 유지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해서 자파점을 처음 아. 만든 할아버지가 첫 상담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죽지만 여기 나미야 음. 잡화점의 상담소는 1년에 한 번씩 꼭 부활시켜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겨주고 그 유언이 이제 아. 증손주에게까지 갑니다. 오. 그래서 이 딱 얘들아 상담소 문 열어라. 라고 한 그 날짜 있죠. 네. 그 날에 이제 이 도둑이? 도둑 삼총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추리소설은 사실은 아니지만 뭐 힐링물이잖아요. 힐링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미스터리적인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도둑이 그쵸. 남이 잡화점에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편지가 오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도둑들이 마지막 상담을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접점이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 구조를 손녀 때 생기게 이런 거 되는. 아니죠?
전 여친이면은 그 한 여자를 세 명이 아니요. 네. 도둑 3명 아, 중에 네. 나름 착한 놈의 뭐 네. X였다든지.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하지만 그건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네. 더 훈훈한 아, 더 그런 훈훈한. 남녀 간의 관계보다 더 훈훈한 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나미야 작파점의 기적 꼭 읽어보세요. 제가 사실 힐링물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별로 안 네, 좋아하시잖아요. 제 스타일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괴기 미스터리 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힐링 소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미야 유지라는 이 상담사 할아버지의 말이 좀 약간 저는 와닿았어요. 음.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사실 상담이지만 상담을 원한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상담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백수 3인방이잖아요. 도둑 네. 3인방. 그 도둑 3인방이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연결고리로 완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나쁜 도둑들이 상담을 하다니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에서 시작하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마지막 아, 작품은 저 이거 집에 책이 있어요. 저 남편이 좋아해서. 네, 역시 남편분 최고입니다. 네. 정말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공허한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히가시노게이고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 공허한 십자가를 이 책이 지금 커버가 한번 바뀌었어요. 제가 읽었을 맞아요. 당시에 저희 집에 있는 이 커버는 이 커버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 모양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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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맞아요. 그걸로 더 읽었는데 어두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음. 이 나무 그림 있죠. 이 나무 그림은 그 뭐였지? 한 장면에 뭔가 아오키가하라 수해라고 아세요? 제가 지금 이름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지산의 어떤 그 기슭에 자살 명소라고 아, 있어요. 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명소. 거예요. 네. 괴기 호러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아오키가하라 수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공원 십자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가 아닐까 합니다. 네. 무서워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회파 추리 소설인데 그런 아오키가라 수에라는 어떤 그런 소재도 좀 활용을 했고요. 그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나카하라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남성이 나오는데 가장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행복한 한 3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다가 칼든 강도를 만나서 너무 위협적이네요. 네, 아내를 잃어버리는데 아하. 아내를 잃어버린 시점은 사실 이 사람이 이혼한 이후입니다. 오. 그러니까 전처가 따로 살고 있을 때 죽은 맞아요. 거예요? 전처가 그 살해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용이 좀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혼했을까? 봤더니 칼든 강도에 의해서 딸도 잃어버린 거예요. 딸은 같이 안 살고 그 전처랑 살고 딸도? 원래는 3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딸이 먼저 살해당한 음. 네. 그래서 그 슬픔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둘이 이제 우리 갈라서자. 아. 나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딸이 생각나고 그때 기극을 잊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이혼하고 살다가 어떡해. 나카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처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어. 네. 열심히 있는 거죠. 삶의 의욕을 다 잃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나카하라는 이 가장이 네.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네, 가족을 모두 잃고. 그 사실 딸을 잃는 과정에서 이미 약간 원래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팅을 하다가 광고를 만들다가 나도 지금 이 슬픔이 너무 걷잡을 수 없다 하면서 모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네. 너무 또 슬픈 일을 하네. 맞아요. 슬픈 일을 하죠. 딸을 잃고 이제 다른 이제 딸 같은 자식들을 보내주는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제 잘 보호 살펴주는 그런 케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나카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업장을 이제 좀 소멸해 가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요코라는 여성은 조금 달라요. 왜요? 딸을 잃은 이후에 이제 유족이 되었잖아요. 그 살인 사건에 그런 어떤 범죄자가 있는 그런 유족이 되었으니까 그 유족의 복수심 그리고 비참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 딸의 어떤 재판을 갔을 때 딸의 살인 사건 때문에 이제 발생한 재판장에서 그 범인을 보고서
저런 자의 생명을 그 빼앗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내 딸이 너무나도 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형에 대한 어떤 찬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 글을 사형제에 쓰거든요. 대한 네. 옹호 글을 맞아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나카라가 그런 와이프의 어떤 행보를 최신 것부터 쭉쭉쭉 밟아 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사형이라는 제도가 과연 정말 좋은 음. 것인가? 뭘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단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사요코도 그렇게 사형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녀가 쓴 글을 보니까 뭔가 약간 망설임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만난 이제 변호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형 판결은 그 범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형은 무력하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살인자가 처음에 이제 막 자기 변호를 해요. 그 네. 상황에서. 그러다가 당신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 끝났다 이제 하면서 그냥 알겠습니다. 아, 그냥 자기의 운명으로 그 사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네. 과연 이게 진정한 반성인가? 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음. 이야기를 하면서 공허한 십자가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었어요. 되게 철학적인데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 사회파 그래서 사회파 추리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그 무게를 음. 성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십자가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아마 다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단순하게 그냥 당연히 죽여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실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공허한 십자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가져가 봤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남편이 좋아해서 이 책을 또 남편이 사서 읽었고, 네, 저는 읽지 않은 상태로 책꽂이에 그대로 있는데, 네. 오늘 어느 정도 대략적인 배경을 음. 알게 되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또 책이 또 있으니.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운동도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에 가는 것부터가 거의 끝난 거다. 아, 그쵸, 그쵸. 이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펼치는 순간 다 하신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멱살 잡고 캐리합니다. 이게 술술 읽히나요? 진짜 술술 읽혀요. 네, 아마 읽어보신 오,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이제 시사점 같은 거 여러분께 좀 더 소개해드려보고 싶은 것들 얘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용의자 X의 헌신에서 제가 아까 유카와였나? 유카와라는 캐릭터가 나왔다고 했죠. 네. 네, 이 유카와라는 캐릭터가요. 와, 어머, 이지은님은 진짜 그 히가시노 게이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그 추리 소설 쪽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봐요. 이재봉님 많이 읽으셨나 봐요. 추리 쪽. 이재봉님이시군요. 네네. 네네, 이재봉님. 네. 그래서 이 탐정 캐릭터 유카 마나부라는 사람이 오, 굉장히 진짜 다른 갈릴레오예요? 여러 작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리즈를 와, 진짜네? 네,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라고 해요. 우와. 네, 그 화면은 조금 이 그 책 표지는 조금 왠지 무서워 보이긴 한데, 무서워요, 근데 네, 진짜요.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라고 뭐 챗GPT나 이런 데 치시면은 책이 진짜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아, 읽어보시면 좋아요. 시리즈물이에요, 이거. 맞아요, 시리즈물이에요. 그래서 아, 유카와가 맞아요, 아, 드라마로 드라마. 네,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이 기이한 어떤 초자연 현상처럼 보이는 거를 이제 과학으로 이 일반인들은 역시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파헤치는 이런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그럼 탐정 드라마도 그냥 일본 드라마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 추리 소설은 진짜 일본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진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르들로 다 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유카와 마나부라는 그 이 사람의 그 활약을 더 보고 싶다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보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때가 제가 또 추천해보고 싶은 책이 또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성녀의 구제라는 책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이 남자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면요. 이 작품은 여성의 집념이 아, 주제예요. 그래서 약간 둘이 짝꿍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용의자 남자와 X의 여자. 헌신. 네.
그리고 성녀의 구제, 이제 남성과 여성. 음. 그래서 이야기 전개 스타일도 엄청 비슷해요. 근데 오. 남자의 희생과 여성의 집념, 집착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녀의 구제 추천드리고요. 또 마지막 이거는 제가 퀴즈로 내겠습니다.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한번 퀴즈로 내보도록 퀴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이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작이에요. 근데 시리즈면은 제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탐정 갈릴레오는 이 단편집의 이름이고요. 탐정 아. 갈릴레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아. 네. 그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서 제가 이 몇 가지 세 권을 추천드리는데 답이 나오셨습니다. 어? 네. 투명한 나선. 우와! 네, 육경환. 유경아님.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음. 한국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 투명한 나선입니다. 네, 맞아요. 영원의 기억이 아마 일본에서 그 아, 히가시노게이가 그러네. 마지막으로 쓴 책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투명한 나선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야,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네, 왜냐면 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알 사람은 다 아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유카 마나부의 어떤 비밀을 알고 싶다? 그럼 바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알 사람이 네, 아니었어요. 남편분은 아시려나? 네. 어. 네. 그래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또 엄청 이렇게 유명했는데 또 제가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오. 그냥 약간 그 엄청 소설이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 네. 책 표지가 예빠야. 예쁘죠? 네. 네, 예뻐서 그런지 아류작들이 이 아류작이라고 어.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느낌을 주는 책 표지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한창 음. 뭔가 오마주한 음. 느낌의 그림들이 많았죠.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온 연도를 오. 보면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나왔는데 이제 이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야, 이거 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서 만들어냈었던 그런 힐링 느낌을 음. 우리가 새로운 책에서 또 주자. 맞아. 달러부터 나왔네요,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짝 어둑어둑한 느낌의 이제 집 착착착 나오는 이런 그 표지 디자인만 봐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미드나잇도 재밌으셨대요. 오, 저는 사실 이거 안 우영아님. 읽어봤어요. 근데 한번 이제 우영란님의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서 저도 한번 이 우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집콕하면서 도서 이제 판매량이 늘면서 새 독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어떤 케이스들을 좀 벤치마킹한 케이스다. 이래서 여러분들께 좀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이 유명해지니까 표지도 유행을 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네, 네. 재밌어서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가시노 아쉬워. 네, 아쉽죠. 하지만 이제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 입에 모터가 음. 달리기 시작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야기는 해서 제가 3줄 요약해왔습니다. 우와. 네, 3줄 요약. 첫 번째,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야기는 추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인간 개인에 대한 서사와 애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물들에 대한 서사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희생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엄청 그냥 목 잘린 그냥 얼굴만 등장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 추리소설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 히가시노 게이고 이야기는 약간 사회파 추리소설처럼 애정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 그 그래서 인물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다 있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약간 인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묘사한 책이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전통과 변화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다작하는 거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전작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100권 정도가 넘어가는 네. 책을 썼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믿고 읽는 히가시노 게이고여서 이 작품들을 다 읽는 그런 어떤 행동을 뭔가 그 전작주의라고 도장 하거든요. 깨기처럼 그 작가의 책을 계속 맞아요. 맞아요. 따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전작주의적인 어떤 아. 독서 활동을 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일정 이상의 수준을 넘어갔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여기 한 군데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장르를 넘나들면서 양질의 그 작품을 뽑아내는 그런 작가의 역할 너무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어, 먹잇감으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굉장히 탁월하다. 루즈하진 않나 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책 읽는 보는 순간, 순간, 네, 시작한 순간. 끝난다. 어, 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트릭이나 어떤 그 내용을 문장이 진짜 간단하고 잘 읽혀요. 음. 그래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공허한 십자가 음.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읽게 되면 후기 꼭 한번 네, 꼭 좀 짧지만 긴 시간 기대는 많고요. 그래도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